가슴 통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흔히 가슴 통증이 있으면 가장 위험한 병인 심장병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모든 가슴 통증이 심장 때문은 아닙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위식도 역류 질환, 위염과 같은 위장관 질환도 가슴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근육통, 늑연골령과 같은 골격계 질환도 가슴 통증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나 여러 불안장애 등도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든 후에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고 눌렀을 때 더 아픈 국소적인 가슴 통증이라면 늑연골 관절 통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면 주로 취침 중 새벽이나 아침에 가슴 통증이 타는 듯이 느껴지고 일어나 앉거나 물을 마셨을 때 호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운동 중에 가슴 중앙이나 왼쪽 가슴이 아프고 잠시 쉬면 통증이 가라앉는다면 협심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와 같은 상황에서 쉬어도 가슴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가만히 있는데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슴 통증에는 여러 가지 위험할 수 있는 심장 질환과 위험하지 않은 비심장성 질환이 섞여 있어서 새로 생긴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평가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갑자기 막혀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심하게 좁아지게 되면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고 관상동맥이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면 심근경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유전, 노화가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인재로 꼽힙니다. 협심증은 주로 외래를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협심증에 대한 진단 계획은 환자가 호소하는 여러 증상의 중증도, 기저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를 따라서 중증도를 따져서 주로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되지만은 중증도가 있어 보인다든지 추가로 확실한 검사가 필요하게 된다면은 관상동맥 조영술과 같은 침습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세계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심혈관 질환이자 골든타임이 2시간에 불과한 무시무시한 질병, 심근경색.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슴 통증이 이전에 겪어보시지 못한 강도로 갑자기 발생을 하여서 5분 내지 10분 이상 지속이 되고 그 통증이 식은땀 또는 턱, 어깨, 등 등으로 뻗치는 양상으로 함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을 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이 밤늦게 발생을 하더라도 아침까지 기다릴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당장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 가슴 통증을 느낀다면 한 번쯤 심장내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심장질환에 의한 가슴 통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경우에 따라 해당 과에서 다른 가능한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확장시켜주는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부학적 구조가 굉장히 심한 협착을 동반한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힌 상태이므로 이러한 막힌 관상동맥을 물리적으로 개통을 하여서 혈류를 공급하게 주게 하는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부차적인 약물 치료는 동반해서 하게 됩니다. 좁아진 심장혈관 부위를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해주는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은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들의 주요한 치료법인데요. 스텐트 시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